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사도 되나요? 지난주에 생전 주식 안 하던 친구가 똑같이 물어보더라고요. 적금이자가 너무 낮아서 깨고 삼성전자 지금 사도 되냐고. 포모라고 하죠. 다들 돈 벌어서 부자 됐는데 나만 가난해진 느낌. 그런데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로 5천만 원 이상 번 사람은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걸 사야 할까요? 오늘 사야 되는지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고 또 다른 기회는 어디 있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사야 되는 사람과 사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사도 되는 분들부터 나는 반도체 사이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HBM 같은 AI 메모리랑 DRAM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안다, 확신이 있다, 이런 분은 당연히 사도 됩니다. 근데 솔직히 본업이 있는 직장인이 그 정도까지 분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도 반도체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 내부 사정을 매일 들여다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대부분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지금 베팅은 하면 안 됩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집중적으로 사야 될 건 이미 10배 넘게 오른 종목은 아닙니다. 16만원짜리가 200만원이 된 다음에 크게 베팅하는 건 늦은 감이 있거든요. 지금 5천만원 이상 수익을 낸 분들은 1%도 안 됩니다. 그것도 10만원일 때 사놓고 5만원 됐어도 확신 갖고 버텼던 분들이거든요. 내가 확신이 없는데 지금 많이 오른 가격에서 인생을 베팅하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문제는 여기저기서 돈 벌었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포모가 오는 거죠. 포모라는 게 견디기 힘든 감정입니다. 솔직히 저도 수익이 났어도 하이닉스 오른 거 보면 포모가 오거든요. 그럼 몰빵은 아니어도 아예 사면 안 된다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투자금의 5% 안에서 포모 방지용으로 사시는 건 괜찮습니다. 5% 정도만 사도 어느 정도 마음이 진정됩니다. 지금처럼 코스피라는 파티장에서 음악이 나오고 있는 동안에는 춤을 추는 게 맞거든요. 다만 파티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갈 수 있도록 비상문 앞에서 춤을 춰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비상문은 비중을 5% 내로 유지하는 겁니다. 근데 왜 5%를 넘기면 안 되는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잘 보고 계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5% 이상 비중을 늘리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반도체가 사이클 산업이라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사이클이 생기냐? 반도체 가격이 좋으니 회사들이 다 같이 공장을 짓습니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도 평택, 이천 등에 공장을 짓고 있죠. 근데 공장을 짓는데 2-3년이 걸립니다. 비슷하게 완성되면 다 같이 물량을 쏟아냅니다.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죠. 생산을 줄이면 다시 부족해지고 이게 몇 년 단위로 반복됩니다. 직전 사이클을 보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2018년 메모리 가격이 7개월 만에 반토막 났습니다. 미국 반도체 1등 회사 마이크론 주가는 1년 만에 절반 넘게 빠졌고요. 100원 팔면 59원 남던 회사가 27원밖에 못 남기게 됐습니다. 반토막이 넘게 난 거예요. 이게 사이클이거든요. 문제는 주식은 부동산과 달리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사이클이 하락세로 접어들기 전에 주식 가격이 먼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반도체는 음식이나 화장품처럼 매년 비슷한 매출이 나오는 산업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반도체 자체가 끝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분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삼전, 하이닉스 실적 미친듯이 잘 나오잖아요. 영업이익 사상 최대 찍고요. 이렇게 잘 나오는데 왜 사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클 산업은 당장 실적이 좋은 것과 주가가 올라가는 건 다른 얘기거든요. 실적이 가장 좋을 때가 오히려 주가는 꼭지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이번엔 AI 때문에 다르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2018년 폭락 직전에도 똑같았거든요. 이번엔 데이터 센터 때문에 다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역사는 항상 반복되었습니다. 1년 만에 2배, 3배 오른 시장이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가격 상승이 무서운 건 단순히 많이 올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빨리 올랐냐,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20년 동안 하나도 못 올랐던 코스피가
코스피가 1년 만에 3배 넘게 올랐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 한들 정상적인 속도가 아닙니다. 투자에서 가장 강력한 전략이 있는데요. 이거 하나만 보고 투자해도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평균 회귀인데요. 어떤 자산도 한 방향으로만 쭉 오르지는 않습니다. 1989년부터 일본 주가는 결국 81% 빠지고 원금 회복까지 34년이 걸렸습니다. 1억 넣으면 1,900만 원이 됐고 그걸 다시 1억으로 만드는데 한 세대가 걸린 거예요. 비교적 최근인 2014년 중국에서도 부동산 잡겠다, 주식을 사라고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비슷하죠. 1년 만에 상해지수 2배가 올랐는데 바로 다음 해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회복을 못했습니다. 두 케이스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1년 안에 2~3배씩 올랐고 그 후에 무섭게 빠졌습니다. 이번엔 다르다 라는 말은 항상 틀렸습니다. 그러면 코스피가 반토막이 난다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1만 스피 간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는데요. 저도 코스피가 8,000을 넘어서 만 스피를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거기까지 갔다 와도 한번 조정받으면 반토막 이상 날 수 있는 게 사이클 산업입니다. 나는 기가 막히게 고점에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글쎄요, 한강뷰가 아니라 한강물 온도 체크하러 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만년 박스피라고 조롱받던 코스피 저평가는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리스크 대비해서 먹을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재작년 코스피 2000일 때부터 우리 채널에서는 계속 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더 갈 수도 있지만 여기서 코스피에 내 인생을 걸만한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코스피보다 매력적인 투자처가 많습니다. 그럼 뭘 사야 될까요? 투자의 기본 원칙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이게 전부인데요. 근데 여기 두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다린다는 겁니다. 싸게 사서 기다렸다가 비싸게 파는 거죠. 두 번째는 의미 있는 금액으로 사야 한다는 겁니다. 싸게 많이 사야 된다는 거죠. 싸게 많이 사서 기다렸다가 비싸게 팔아야 합니다. 돈을 벌려면 100만원, 200만원이 아니라 1억, 2억 이렇게 많이 사야 하거든요. 싸게 많이 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공부도 필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엉덩이가 무거운 돈으로 깔고 앉아야 합니다. 대출처럼 만기가 정해져 있는 돈이나 내가 확신이 없는 돈은 가볍습니다. 이런 돈으로 투자하면 싸게 많이 살 수가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걸 모르고 대출로 코인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못 버티고 2억이라는 큰 금액을 손실받습니다. 반대로 엉덩이 무거운 돈은 싸게 많이 사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내가 심리적으로 편하고 큰 돈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럼 뭘 사야 할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내 집을 사서 깔고 앉는 겁니다. 집은 주식이나 코인과 달리 필연적으로 큰 돈을 집어넣습니다. 화장실 따로, 현관 따로 사는 게 안 되거든요. 내 돈 전부를 몰빵하고 레버리지까지 사용합니다. 게다가 집은 팔고 싶다고 바로 팔 수 있는 자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길게 들고 가서 비싸게 팔 수 있으니 수익이 정말 크거든요. 지금 전국적으로 특히 수도권이나 지방 핵심지에 10억 미만으로 살만한 집들이 많습니다.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안 그래도 집값이 싼데 주식으로 번 돈까지 부동산으로 올 겁니다. 주식이 먼저 움직이고 부동산이 후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은 너무 느리지 않냐, 더 빨리 돈을 벌고 싶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처럼 달리는 말에 올라타서 진짜 기가 막히게 고점에서 팔고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남들이 다 발라먹었는데 몇 입 더 먹으려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같은 상승장에서는 월급을 우습게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 500만 원이 자산에서 나오게 하려면 돈이 얼마나 있어야 할까요? 수익률 6%를 낸다고 치면 현금 10억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월급 500만 원은 매달 10억을 굴리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꾸준히 나오는 예측 가능한 월급은 엉덩이가 무거운 돈을 만들어줍니다. 짱 열심히 다니면서 그 월급으로 집부터 깔고 앉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랑 담보, 이 두 가지가 엉덩이 무거운 돈을 만드는 두 기둥입니다. 지금 삼전 하이닉스로 인생 바꾼 극소수 분들은 집 한 채 있고
엉덩이 무거운 여윳돈으로 크게 베팅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맨몸으로 도박하듯이 인생 베팅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남들이 탐욕에 취해 있을 때 조심하고 공포에 사라는 말이 그래서 나옵니다. 집부터 깔고 앉아서 담보랑 월급으로 엉덩이 무거운 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ETF나 비트코인처럼 내가 잘 아는 자산에 무겁게 베팅하세요. 지금 내 집 마련처럼 좋은 기회가 온다면 그때는 레버리지를 써도 됩니다. 진짜 자산을 늘리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집을 먼저 사고 나서 그 다음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집값이 매력적인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안 따라준다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들어가서 조금만 먹고 나오면 되지 않을까? 주식 생전 안 하던 제 친구도 남들 돈 벌었다는 얘기에 적금을 깼다고 하더라고요. 오죽하면 호모사피엔스가 아니라 포모사피엔스라고 합니다. 왜 이번엔 유독 심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국민 주식인 삼성전자라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한 번쯤 사봤고 얼마 전까지는 분명히 5만원, 6만원이었거든요. 나도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놓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게다가 주변 보면 다들 주식 얘기만 합니다. 일이 손에 안 잡히죠. 근데 그 포모를 못 이겨서 몰빵을 한다거나 빚을 내면 진짜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지난달 빚내서 주식 산 돈만 36조 원입니다. 사상 최대치거든요.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이 60조인 걸 생각하면 그 절반이 넘는 돈을 사람들이 주식 빚으로 끌어다 쓴 겁니다. 더 무서운 건 20대 청년층이 1년 만에 빚을 2배 넘게 늘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돈 벌 것만 생각하지 잃을 거라고는 생각을 잘 안 합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있죠. 얻어터지기 전까지는요. 그리고 대부분 잘 모르시는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빚도 문제지만 더 무서운 건 단타입니다. 사고 팔고 트레이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의 트레이더뿐입니다. 혹시라도 운 좋게 돈을 벌면 더 문제가 됩니다. 한번 짜릿함을 맛보면 뇌가 그 자극을 계속 찾습니다. 뇌의 도파민 체계가 한번 바뀌면 다시 평범한 투자로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딱 이만큼만 벌고 그만하겠다. 이게 안 됩니다. 도박이랑 똑같습니다. 큰 돈을 잃기 전까지는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5% 정도만 넣고 엉덩이 무거운 돈을 만들어야 합니다. 모은 돈이 1억 이상이면 집부터 보세요. 또 한 가지만 더 꼽자면 남들이랑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다들 SNS 보면서 누구는 10배 수익 났다더라. 누구는 한 달 만에 1억 벌었다. 비교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100만원 넣고 100% 수익 나도 100만원입니다. 이런 투자로는 인생이 안 바뀝니다. 다른 사람 인생 정점인 순간이랑 평상시 내 모습을 비교하면 누구나 초라해집니다. 그건 무의미한 비교거든요. 제가 작년 재작년에 우리 채널에서 코스피 사야 된다고 영상을 10개 정도 올렸는데요. 그때는 무슨 코스피냐 욕이 많았는데 지금 보면 300% 이상 수익이 났습니다. 저도 아직 들고 있습니다. 돈은 남들이 안 살 투자해야 벌 수 있거든요. 지금 모두가 코스피 쳐다보고 있을 때 다음 기회는 이미 다른 곳에 있습니다. 저는 시황 분석가가 아닙니다. 국제 유가나 지정학적 리스크 분석하는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런 건 워낙 훌륭한 분들이 많으니 그쪽을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한 명의 투자자입니다. 똑똑해 보이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돈 버는 얘기를 하고 싶을 뿐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꾸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확실하게 부자가 되면 됩니다. 집 하나 깔고 하락장에서 용기를 내면 됩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빠르면 5년, 늦어도 10년이면 10억, 20억 이상 모을 수 있습니다. 늦는 게 아니라 남들보다 오히려 빠릅니다. 투자는 앞으로 평생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확실하게 부자가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방향만 잘 잡고 계속 가면 됩니다. 우리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가면 힘들지만 같이 가면 훨씬 쉽거든요.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분석 없이 몰빵하는 건 사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포모 방지는 5%까지가 마지노선입니다. 둘째, 단기간 급등한 시장은 역사적으로 비슷한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만스피를 갈 수도 있지만 인생을 걸 시기는 아닙니다. 셋째, 집 하나 깔고 엉덩이 무거운 돈으로 다음 기회를 준비하세요. 비투 안 하고 남들이랑 비교 안 하시면 충분합니다. 지금 기회는 내 집 마련에도 있고 일부 ETF와 코인도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언제 사야 할지 우리 채널에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기회는 또 옵니다. 분명히 옵니다.